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시를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 나오네. 관해정. 관해정. 여기 관해정이 여기 저기 이 결성면에 여기 있다고 하던데. 근데 자꾸 어딘지 막 찾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주로 안 이거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결성면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바다 관해니까 바닷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주소를 찾아놨어요. 또 검색하면 나와. 뒤에 혹시 이제 거기 뭐지 뭐 탐방 같은 거 하시면 관해정 유어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선생님 계실 때 관해정이 없어졌지 뭐. 저 관해정이 저 뭐냐면 남당 선생하고 이제 관련이 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당 하는진 이분하고 관련이 깊다. 자, 관해정 유허지를 방문하자 느낌이 있었다. 자, 여기는 남당 선생의 애터전이다. 뭐 여기에 뭐 근거가 있었던 모양이죠. 관해정. 남당 선생이 뭐 거처했거나 뭐 공부했거나 거기와 관련이 있었다. 그게 이제 1909년이고 그 시를 보니까 어떤 경우는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록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앞에 예를 들어 1909년이다 하면 안 됐을 때 예를 들어 1920년이다 그러면 그 사이 기록이 안 돼도 요거는 몇 년과 몇 년 사이에 이 정도만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 뭐 어떤 경우는 그 연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놓은 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거 이 학통이 남당에서 온 거냐 안 온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있었죠. 어쨌든 뭐 조금 연계가 있긴 있어요. 안에 문제 내용을 보니까 남당을 이렇게 좀 높이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문제반에. 그걸 따로 이제 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참조해가지고. 남당은 잘 아시죠? 여기 적을 두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시를 보시고. 사문정매 지당하니 한승 급히 안세공 삼계문 당이 수지 장야 오돈. 자, 사문정맥. 우리 이제 유학을 사문이라 그랬죠. 사문이라는 말은 논어에 처음 등장하죠. 하늘이 사문을 망하고자 하지, 없애고자 하지 않을진데, 하면서 이제 나와요. 우리 유학을 그냥 사문이라 그러고, 때로는 사람을 선비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 충청도 분들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무슨 선생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말 안 하고, 김사문, 박사문,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칭호도 되고, 유학을 상징하는 말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문은 이제 유학을 말합니다. 유학의 정맥이 남당에 이르렀으니, 당옹이, 남당옹이죠. 남당 노인에게 이르렀으니, 뭐 이제 우리 한국으로만 하면 이제, 뭐 중국어 다 쳐도, 뭐, 공자, 면자, 정주해서, 정자, 주자해서, 호언해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뭐 율곡을 해서 쭉 내려와서 왕을 해서 쭉 와서 남당 왔다 이렇게 그런 거고 지사 선생은 그 줄에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맥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저 또 이제 남인 쪽에서 보는 정맥이라 또 안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남당과 지산의 관계에 대해서. 자. 한성, 그러니까 요거는 한자는 막을 한자예요. 자, 성학을 호의하고, 그 피인데 이게 비스듬하다, 정도가 아니다, 삐뚤어졌다 이거죠. 그 자는 한 거 한다, 막는다 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학을 호의하고, 그 다음에 사설을
마금은 만세의 공이로세. 이 이제 그 남당 선생의 공을 이렇게 이제 칭송하는 것이죠. 그 성악의 분류를 지키고 사설, 옳지 못한 설을 외쳐서 그렇게 이제 학문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만세의 학자로서는 잊지 못할 공이다. 삼계무본 탈탄하니. 요게 이제 이것은 뭐 남당학, 이게 그 남당이 이제 그 성삼품설, 성 세 개다. 성은 삼품이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기질, 왜 이제 이 주자학에서는 그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어요. 본연지성은 기질과 상관없이 그냥 이 몸에 담기기 이전에 하늘로부터 받은 순수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선한 하나의 어떤 뭐 우리 관념 속에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 거 순수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이제 음양오행의 길을 타고나는 거라. 근데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당길 거 아닙니까? 물이 아까 본연지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본연지성이라도 아니 그릇이 없으면 당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술그릇에 당기면 또 술 모양이 되고 뭐 차잔에 당기면 차 모양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또 그리고 또 투명한 그릇이 있고 이제 이렇게 안이 안 보이는 그릇도 있고 또 투명하기지만 좀 흐릿하게 투명한 것도 있고 각색의 그릇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릇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천지의 만물은 천차만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개는 개, 돼지는 돼지, 또 식물은 식물, 또 사람은 사람. 사람 중에서도 또 달라요. 요순과 걸주나 도척이와는 이게 또 같은 종이지만 거기서 또 차별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도 기질이 동일한 거는 없어. 그런데 이제 이 남당 선생은 이 기질 성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기질지성을 근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지만 투명한 그릇에 담긴 물은 밖으로 그대로 이제 빛깔이 투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릇이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갔지. 그 물빛이. 그런데 흐름한, 유리는 유리인데 흐름한 흐린 유리. 일단은 안에 물빛이 밖으로 조금만 투여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유리, 투명한 유리, 흐름한 유리, 온기. 그럼 하나, 둘, 세 가지가 나눠지죠. 근데 안에 있는 본질은 뭡니까? 똑같죠? 그렇지. 이제 그 차이라. 그래서 이제 이 남당학파에서는 이제 그 기질 그 자체를 중시하고 그런가 이게 만물이 서로 다르다. 이게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청나라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관, 외암에 이제 이관 저기는 이제 같다고 보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미의 상태, 즉 물의 상태로 볼 때는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간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조선 후기에는 이게 가지고 한동안 시비가 있었고, 뭐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현대 이제 우리 뭐 성대 뭐 그게 논문 쓰는 것도 뭐 호락, 이게 이른바 호락 논쟁 아닙니까? 이거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체는 주례 한 건데 뭐 또 구체적으로는 더 분석해야 되겠죠. 여기는 시를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체로 저러하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구분이 없으면 이제 남당은 이게 성삼품 이 세 개의 구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쪽에서 이제 이관 선생 그쪽에서는 그걸 없다고 보는 거지. 그거에 대한 탄식이다. 그걸 반대하는 탄식. 그러니까 이 지산 선생도 뭡니까? 이게 만물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라. 조선은 청나라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게 하나의 어떤 독립정신, 어떤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정신적 뿌리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럼 이 철학이 뭡니까? 이게 정치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지산 선생은 남당의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같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남당이 비판했는데 말이야. 참 비판 잘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한일 합당이 되어버려서 일본도 나오고 같은 꼴로 지금 가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동방이
긴 밤에 들어갈 줄, 즉 암흑세계 외정 시대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만약에 한원지 남당처럼 결사항전 다르다는 그 어떤 또 차별성 사상에 이제 그게 투철 했다면 이렇게 한일 합방 섞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근데 그거는 뭐 힘으로서 오는 것이지 이렇게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서 일어나는 감회를 그랬던들 참 어째서일까, 그 애틋한 아쉬움을 그냥 이렇게 시로 드러낸 것이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강 선생이 했던 식으로, 아니면 한원진 선생이 했던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뭐 국제 상황이 좀 크게 바뀌었을까는 싶어요. 힘으로 들어오는 데는 못지할 수가 없어요. 칼 들고 들어오는데 야 여기 뭐 니야 기야 선이 악이야, 그게 무슨 말이 소리야.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 그건 목 따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싶지만, 그러니까 이미 망국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섞여버리는 이 상황이 왔을 때는 분리되는 거 그게 맞지 않느냐, 우리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 속에 들어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뉴스가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 윤리, 우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연히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당연히 이런 걸 생각해보고 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그냥 뭐 꽃을 읊고 새를 읊고 그런 시가 지금 아니잖아 이게. 선비들 시는 대체로 이와 같이 어떤 정신세계가 시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 시들은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다. 동화문이 섞여있다. 제가 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도 이 시도 이게 보통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지산의 시가요 이런 게 많은데,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이종로 선생님께서 이제 문학을 하시잖아요. 그 시 같은 걸 하시지 않습니까? 이현조 선생님도 얼마 전에 등단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시도 등단하고 시집도 내셨는데, 이제 저분들이 쓰는 요즘 시들은 이제 그 인간 감정의 표현 형식, 이 마음을 표현해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조선의 시들은 문의제도라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를 표현해야 돼요. 도. 그러니까 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당나라 때 그러니까 이현조 선생님은 혹시 그 당나라 이 시는 아니시고 전주인 시들 하시니까 당나라 이 시들이 이제 그 인간 감정을 표현해서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게 이제 인간 감정, 공부하라 그래, 공부를 왜 하냐, 놀아라 이렇게 하는 그 당나라 시들이 이제 있었죠. 우리가 그러잖아, 당나라 군대냐 뭐 이렇게. 근데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런 거 안 돼, 도를 펼쳐야 돼. 이래서 이제 도를 가요. 그래서 문의제도라 그래서 그게 많거든요. 지산 선생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시냐면은, 이게 1909년에 쓴 시예요. 나라 망했죠. 1909년, 1910년이란 말이에요. 1906년에 의병을 하고 망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때 다 망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사문의 정맥이 당홍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사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성악을 호위하고 사설을 막았네. 이게 존화양이 위정척사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 문장이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삼계 무분 당일, 이게 뭐야? 탄이 하나다. 세 개가 구분이 없으면 당일의 탄식이니.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낙론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물성 상동론이 있었고 상이론이 있었어요. 인간과 물성,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그러니까 성이 같으냐 다르냐. 아까 제가 우리 커피 차 한잔 할 때 그랬잖아요. 인권이 중요하냐, 인격이 중요하냐. 니에서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인권이 중요하다는 시대라 그러죠. 인권. 요새 동물도 권위 때문에요. 뭐 개도 있고 뭐 고양이도 권리가 있다며. 그래서 뭐 함부로 못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양반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조선이 교육을 하는데, 그때 그 남당 아까 저기 요 앞에서 이걸 하면서 이제 북학파들 여기서 북보를 하자는 사람들은 청나라는 다른 족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북학파가 뭐예요? 북쪽에서 배운다는 거야. 문물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쪽이 있었고, 남당 한원주의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구분 없으면 당일의 탄식이니. 이게 낙론자들 비판하는 거예요. 낙론 니네 봐라. 니네 어떻게 했냐.
국학하자 해가지고 오랑캐들 거 전부 다 받아들이라고 네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들 못 살게 굴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면 여기가 1750년 이후에 이 홍주 지역의 선비들이 조정에 출사를 못해요. 80년 동안. 그래서 여기 반역의 고장이야. 그래서 그게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순조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순조가 1801년에 즉위를 하는데 그 조금 지나서 이쪽의 사람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거예요. 홍주 사람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게 1800년대 중반에 와야가 나가요. 못 나갔다니까. 이쪽이 반역의 땅이야. 그래서 여기는 안동김 씨들이 남당을 다 싫어해요. 왜 싫으냐? 김한록이 손자가 정조임금 독사를 가입을 해. 그래서 김한록의 스승이 누구냐면 남당 한원진. 그래서 이쪽이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이 되는 거야. 아니 저 100년 동안에 8명밖에 급제가 안 됐다니까요. 8명밖에 못 나갔어. 대과 급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니네들이 남당 한원진 선생, 남당 선생 반역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니네 마음대로 오랑캐들하고 접속하더니 이 나라 꼴이 뭐가 됐냐. 이 봐라 니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동방이 긴 밤 들어갈 줄 누가 알았느냐.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추사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비근관계한 거지. 이때 여기서 보세요. 이게 거기서 그때 화수학파 있잖아요. 화수학파는 그 복계를 얘기했죠. 복계. 네. 화수학파는 뭐냐면은 겨울이 오면은 가을이 오면은 봄도 멀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했지. 근데 남당은 그거 안 봤죠. 아 이런 거 진짜 보면은 하셨을까. 자 그다음에 4번 요거는 이제 이 지산 선생의 이제 학문 공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4번 스스로 경계하다. 자경. 율곡 선생님도 자경문이 있죠. 자경문. 스스로 경계하는 걸. 뭐 옛날 선비들은 자기 수양하는 게 일단 기본이니까. 수기 다음에 치인이니까. 내 몸을 닦는 게 항상 뭐 옛날에는 그걸 우선으로 했어요. 물론 뭐 국위 공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나가버리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자경이랑 서정매도 40주에 수복서 족소수를 군서 핍술 여종하니 기금거 공마우르. 자, 서적에 몰두한 지 40세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시는 이거 지금 뭐 연도 표시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대략 40대 전후의 작품인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죠. 자, 서적에 매도는 이게 몰두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도. 자, 서적 매도. 자, 서적에 몰두한 지은 40추라. 해는 자를 그 가을 추자로 많이 써요. 추를 이제 1일 여삼추 뭐 그러잖아, 그죠? 천추에 뭐 한이 되고 뭐 그죠? 천년 말이야. 그래 참 재밌어. 추자를 쓰면 연자를 쓰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죠. 시 같은 맛이 나죠. 비록 수무 복섭이라 입을 복자 길습자. 그래 이거는 내가 그 단련을 해서 내가 체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섭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득이라. 비록 이제 체득함은 없으나 좋기 근심을 소자는 지금 이제 사라진다 이 뜻이잖아요. 좋기 근심은 풀어주었네. 그래 이 성인의 글을 읽으면서 40년을 읽었는데 이제 그 다음 겸손하는 말이죠. 경사죠. 내가 그렇게 공부를 40년 했지만 내 몸에 아직 체득은 안 되었으나 그래도 정신이라도 아름아리라도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뭐 이게 겸사이기도 하면서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바일 겁니다. 그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옛날 학자들이 말하는 학문하고 또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은 조금 달라.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은 어떤 그 지적인 탐구와 동시에 나에게 내 몸에 붙는 거,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문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학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또 까다로워져요. 그냥 뭐 글만 짓고 이거 살았냐 이거 하고, 아니면 성인의 글을 이렇게 했어? 뭐 문집을 많이 남기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느냐. 그 이제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그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지적인 거하고 실천적인 거, 이것이 항상 이제 같이 가야 된다. 그 중용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 존덕성, 덕성을 높이고 도문학은 그 지적인 공부예요. 문학을 말미암는다. 그 덕성을 높이고 글을 단련하는 거, 지적인 걸 단련하는 거, 이걸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게 지행합의라는. 옳지.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 가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궁리와 거경을 같이 간다. 궁리는 지죠. 거경은 뭡니까? 나가 공경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궁리에서 터득했던 이치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거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니를 실천함에 있어서 나의 어떤 정신,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그러면 이 실천에 나가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건 절도 있게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무한대로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걸 조절하게끔 어떤 그 판단의 어떤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거경이에요. 거경. 제가 뭐 박사학위 논문 뭐 그런 거 다 그런 걸 썼었어요. 내 수련도 해보고 정신을 쫙 이렇게 모으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집중. 거경, 정신을 모으는 거. 그 정자는 주1이라 하잖아. 하나에 주한다. 근데 아니 그 주1 거경을 어찌합니까? 근데 정자가 답을 다 해놨어. 정자는 뭐라 했냐면은 정제음수. 내 마음 심신을 정제해서 음숙하게 가지면 마음 절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있을 때하고 예를 들어 저 공자 사당에 들어가거나 아니 아까 불교 신자들이 법당에 갔을 때나 거기서 뭐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할 수 없지. 그럼 마음을 음숙하게 가잖아. 그러면 정신이 절로 하나 모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성리학 공부를 할 때 제가 글을 배운 선생님이 이게 이제 주자학 문서 쪽으로 내가 지금 은진송시인데 뭐 아주 주자학에 능통하지. 송시들은 주자학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학자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신경건사학도 읽고 이제 주서전료 주자서를 태계가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읽고 뭐 그걸 하면 결론은 뭡니까? 거경해서 내 수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저 선생님이 뭐 저 글은 잘 읽지만 실제로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안 되겠다. 글은 그리고 실제로 끊어진 법을 이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요가하는 그때 인도 요가 있잖아, 그죠? 한 30년 전이지. 옛날에 그 명덕서당, 용덕서당 할 때 그 무렵이에요. 그때 한 30년 전이지. 그럼 엄청나게 돈 투자해서 이렇게 마음을 쫙 수습하는 법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조심 쭉 집중. 그 집중, 정신 차린 상태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거라. 그럼 항상 그 가불급이 없이 중도에 맞을 확률이 많죠. 내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감정거나 분노나 슬픔에 확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거경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럼 이 거경이 돼야 실천적인 데 있어서 어떤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거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사실 향교 같은 데서도 그런 교육도 해보는 게 괜찮거든. 아이들도 어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막 정신적 분열 현상 이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이렇게 쭉 모으는 이런 수련 공부. 옛날에는 그런 거 실제로 했었거든. 실제로 했어. 저도 다른 데서 그런 훈련도 교육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해본 경험을 했어요. 쭉 정신을 하나 쭉 뽑아서 쭉 하나로 모아. 그럼 정신을 짱해져 진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그 밥 안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돼. 음식을 잘 조절해야 돼. 음식을 막 작다는 거 먹으면 정신을 막 산란해져요. 먹는 게 단순하면 정신이 단순해져. 그건 기본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스님들 수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무거나 먹고 그래 안 하잖아요. 그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다. 공자님도 저 가의가 아니라 저 노노 향당편에 보세요. 엄청 까다로워. 이 양반이 옷은 어떻게 되고 무슨 색깔 되고 음식은 어떻게 되고 그게 뭐냐면 정신을 단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보조적인 수양 도구가 된다 이거지. 그러고서 늘 평하신 정신을 조금 모아서 이렇게 그럼 희노애락이 발동하는 게 멋대로 안 간다 이거지. 그리고 그게 경이라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그거 안 찾으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지적인 탐구를 같이 하는 게 이제 제일 맞다. 그러면 치행합일에 뭐 가까워지겠죠. 자,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한마디로 더. 아까 그래 이제 제가 주자학을 배운 문서를 배웠더니 그 선생님은 내가 무시했거든. 저 선생님 글선비는 글만하고 뭐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그 방법을 마음을 수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선생님한테 물었어. 선생님 옛날에 거경 정자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서당에서 공부할 때 했지. 이제 우리 예를 앉았잖아. 그죠? 그러면 나 정자할 때 우선 숨을 이렇게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신을 또 모으고 그러면 한 10분, 20분 쭉 앉았다가 또 다시 모두 다 일어서서 거기다가 우리 오르고 이제 이렇게 뭐 소학이나 대학이나 좋은 글을 읽으면서 연감무도하게 춤을 치면서 그럼 다리 운동도 되고 기혈도 순환도 되고 또 앉았을 때는 앉아서 정신 공부하고 이 짝이 기가 막히는데 조선 말기까지 그걸 했다는 거라. 내가 그 선생님 살아계시면 120살 됐겠죠. 나보다 한 50살 더 됐으니까 내 20, 30대 그 어른은 80살이 됐을 거야. 안타까워.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지. 완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참 기가 잘 놀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옛날 선비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 비록 독서함이 없으나 이렇게 독서하면서 내 몸에 체득은 완전히 안 됐지만 그래도 그리는 가운데 나름대로 맛은 있었더니라 이 말이죠. 석원 핍술 전가하니 이제 여기 이제 석원 이게 권서지 권서. 거기 밑에 이제 주에 보면 이렇게 해놨죠. 권서하는 기술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한다는 뜻인데 권서하는 기술은 쌓은 학문을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탐구했던 것을 폈다가 쪼물락쪼물락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응용하는 힘 되겠죠?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 거야. 응? 권서 즉 응용하는 기술 체득하는 기술은 부족하여 모두 부질 없는 듯하니 뭐 저걸 좀 넓게 하면은 치국 국가를 경영한다 뭐 그런 데까지 넓혔어. 이제 수기치인입니까? 그죠? 거기까지 수기치인하는 그런 기술이 내가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건서하는 기술 부족하여 모두 부질 없는 듯하니 옷은 입었지만 우마와 같은 꼴이니 어찌할까? 그 명심보고 하면 나오잖아. 이제 사람이 독서를 하지 않으면 우마에 이게 그 옷을 입힌 거하고 똑같다고 명심보고 하면 그런 말 나와 있어요. 그 딱 그대로 당겨서 딱 끌고 와서 이렇게 이제 딱 엮어낸 거예요. 옷은 입었지만 우마 같은 꼴이니 어찌할까? 내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지만 그게 체득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실용에서 마음대로 내 자유자재를 펼쳐내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 그 공부했구나. 그게 자경이라 스스로 경계 자탄하는 뜻도 있고 자 그랬지만 이제는 이래 안 해야지 이런 각오가 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자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윤리 이런 거 주제를 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분가합니다. 동리호모하고 고추비늘 보자 유성하니 환성 국상인을 자 유감이라 느낌이 있었다. 뭐냐 송아지는 떠나면서 괴롭게 어미를 부르고
제비는 빈번히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네. 여기 이제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부모 자식 간의 철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요새는 뭐 지금도 자꾸 이렇게 희박해지니 안타까운 노릇이라. 그래도 어찌해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접근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뭐 선비 유학 뭐 주자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뭐 그냥 자유주의도 살아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그건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천륜이라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그런 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나 뭐 이런 거 국제 뉴스 이런 거 보면 한국이 엄청 선진국처럼 막 그렇게 이게 근데 뭐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 주로 많이 뜨는 게 뭐냐면 택배 같은 거 아파트 문 앞에 나왔잖아. 우리 집 앞에도 그래. 지금 한 사흘 전에 갔다 왔는데 어떤 인간인지 찾아가지도 안 해. 혼자 가라면 혼자 가든지. 혼자도 안 가고 주인도 안 찾아가고 그냥 던지 놨어. 그 외국 여자들이 오서 놀라는 게 이거 식당에 있잖아. 또 이거 가도 그대로 있다는 거야. 아무도 노트북 있잖아. 이것도 비싸잖아. 이게 노트북도 최소한 100만 원. 안 가져간다는 게 하필 변하게 변했어. 근데 그런 거와 묻어서 이제 아까 우리 한교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의 뭐 전통의 예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바람직한 정말 인류를 선도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윤리 그러면 골치 아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게 옛날 법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이제 뭐 배를 만든다. 아니면 다리를 놔준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기한을 찰떡같이 지키는 거야. 그러면 사기 안 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웃 나라는 그래 안 하죠. 주문해놨는데 몇 년 돼도 소식이 없어. 나중에 돈 더 내놔라 그래. 그게 우리가 국제적 경쟁력이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진짜 생각하셔야 돼.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귀에 거슬리지 않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공자 명자의 도를 표현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 천지가 계획이 1000번, 10,000번 일어나도 사람들은 내 좋게 하면 좋아하고 내 거 빼앗으면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응? 지금 이 선생님도 지금 대단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제 말 들어주십니까? 맞죠? 저는 윤리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 싫은 거 시키지 말고 남을 약속시키고 남 폐를 끼치지 말고 아니면 남을 돕자. 그 유학이지 뭡니까? 그 유학 아닙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어질인자가 뭔지 아십니까? 내 하기 싫은 건 남에게 베풀지 않는 그게 어질인자를 펴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논어에 유자왈 거기에 하면 그 다음에 호재는 위인지 본이라 인을 하는 근본이고, 그럼 효도와 공경은 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럼 위인지 본 말고 위인지 방, 즉 방법은 뭐냐? 바로 서라 그래. 서자는 같을 여자의 마음 심처럼 내 마음 네 마음 같다. 내 싫으면 너도 싫겠지? 나 이렇게 안 해. 그 인을 펴는 방법이 내 싫은 거 남에게 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픈 윤리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 그걸 하면 우리 세계에 진정으로 존경받는 그런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브라질 축구 뭐 바이마르인가 와서 막 이게 완전 한국 선전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한국 사람 진짜 신사더라. 정말 멋있더라. 예의 바르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럼 외국에 가면 그래 않는가 봐. 그럼 우리나라 와서 다시 오고 싶다고 하고 그런다더라. 그럼 이게 유학이에요. 이제 이 선생님은 지산 선생님은 뭐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젊은이들이 들으면 참 고래탑은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그러지만 꼰대가 아니네 이 사람아.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 그게 무슨 꼰대예요? 너 싫은 건 내가 해줄까? 그러면 그래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어? 그냥 효도와 사랑이 저들의 본성에 도있으니 송아지나 제비에게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도 저런 본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 저러한 미물들은 곡상한 사람보다 더 어려워. 곡상은 뭐냐?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본성을 잃어버린 인간들보다 오히려 저 미물이 더 낫더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도연민 국화
도연명이 국화를 따다 연명체국이라 도연명이 국화를 딴다. 그래 우리나라의 그 시인들이든 순전히 시만 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주자학자들이든 도연명은 하나의 거의 뭐 동자 명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뭐 크게 보면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소동파가 도연명을 엄청 높였어요. 그때로부터 도연명이 많이 떴어. 송나라 이제 소동파가 엄청 저게 이 도연명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많이 남겼어. 소동파가. 일단 문학적 예술적 감각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그 진나라가 동진이 망하면서 다시 이제 그 주자 송나라 말고 또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섰거든.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거 기노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송나라 고조가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도연명의 동진을 무너뜨렸어. 그리고 최왕조를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나라 이제 그 정몽조나 길야은처럼 저쪽에 자기의 조국인 동진을 무너뜨린 송나라에 안 갔지 뱃을 하러. 그럼 그거 이제 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강조는 절이가 있다 이거지 이제. 그죠? 그 이제 또 요건 달라요.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자기 왕조를 찬탈했으면 그건 이제 안 가는 게 맞고 또 그것도 달라요. 그러면 저기 정도전이가 나쁘냐? 저는 정도전이가 나쁘다고 안 봐요. 뭐가 나빠 도대체? 이제 그때 그 순간만. 그러면 조선은 다 굳이 따진다면 다 찬탈한 거 아닙니까? 모두. 그죠? 그럴 때는 그것도 이제 잣대가 이것도 아까 이제 그 명나라와 관계 이런 걸 어떻게 보는 것처럼 이것도 판단하기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할 거고 뭐 시비가 끝이 없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절의의식 그런 게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속의 기운이 있다. 도연명이가. 그 오류선생전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또 뭡니까? 뱃을 하러 나갔다가 그죠? 그다가 이제 그 어린 독우라고 하는 이제 감사관이 오는 거라. 또 이제 평택 헬령이 됐는데 내가 저런 이거 오두미 이거 받아 먹자고 저 좀 간단 새끼한테 내가 절을 해. 인간 풀을 보고 아침에 와버려. 그래서 귀거래사 그 유명한 귀거래사가 탄생하게 된 거지. 그럼 이게 탈속 친자야. 이러한 우리의 사람들에게 감히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정신적 청량제를 도연명이가 뿌려준 거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도구한테 그건 절 좀 하고, 아유, 했네, 아유, 잘하십니다. 저거 말이야. 그래가 또 해, 나중에 더 높은 배설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되겠는데, 그거 싫다는 겨. 그냥 뭐, 이게 지금 그 발령증이죠. 옛날에 인권이라 그래요. 표시 있잖아. 통계놓고 그냥. 거기를 막 토끼 집어 와버려. 그리고 평생 농사 짓고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그 일생 살았지. 그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거 음주라고 하는 시도였는데, 또 시간 잡고 너무 많이 했어. 자, 일단 봅시다. 기노가, 기노 전국 기관마이러니 물에 전원세월 장을 만체하여 간절만하니 동이 불사고추향을 자 이제 번역한 거 보십시오. 기노가 국정을 전행하자. 요거는 동진의 국권을 탈취해서 송을 세운 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밑에 줄을 달아놨죠. 그 사람을 말해요. 송고조 유유라 그래. 유유. 자, 유유가 국권을 오로지 하여 국정을 전행하자. 기망관
총총이 뱃을 버리고 떠나가니 누가 도연맹이가 이제 자기 또는 조정에 이제 동진에 조정에 있는데 저뒤뭐저이 장차 참탈할 그 사람이 막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꼴보기 싫다고 뱃을 버리고 또 떠나온 적이 있어요. 이러니 물에 저는 세월장이라 물외 한인이란 사자성어 있죠. 그 세상 밖이라 그러니까 세상 밖에 전원해서 세월장이라 긴 세월을 보냈었지. 일생을 그냥 그렇게 농부로 살았어. 그래서 목마를 때 막걸리 한 잔 먹고 저 도연맹이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삼배 건이 있잖아요. 건을 부숴서 거기다가 술을 짜. 그래서 그걸 마신단 말이야. 그걸 참 그 누룩을 널 띄워서 모자 부스가 그걸로 쫙 짜가지고 가득 딴 차가운 꽃잎에서 몇 개까지 피는 절기를 보나니. 그러니까 가득 찬 차가운 꽃. 도연맹이가 뭘 좋아했냐면 국화. 주름개는 뭐 연꽃. 그게 있어. 옛날 시인들 시 짓는 딱 답이 있어. 연꽃 이야기할 때는 주름개, 국화 하면 도연맹 딱 등장하죠. 그러니까 국화가 다른 곳은 다 시들어도 끝까지 붙어 있죠. 가을의 꽃이니까. 그러니까 그 절개에 있는 꽃으로 고고한 꽃으로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가득 딴 차가운 꽃잎에서 그 꽃잎에서 말이에요. 따온 국화 그 꽃을 보고서 늦게까지 시들지 않는 그 절개를 이 꽃을 보고서 깨닫는다 말이에요. 절개를 보나니 동리에서 동쪽 울타리에는 깊은 가을에도 향기가 죽지 않네. 무슨 향기? 국화 향기가 죽지 않네. 이게 이제 동리, 동쪽 울타리. 요거 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하고 가야 돼. 네, 떠풀이만 할게요. 결례, 제 인간자 여막을 결 엮어서 그러니까 우두막을 엮어서 사람이 사는 그 지경에 있으나 즉 사람이 많은 있는 그 마을에 우두막을 짓고 산단 말이야. 하나 이뭐 거마호니라. 그 수레에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 시가지 상자 자 뺑뺑뺑뺑 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문군하느니요. 문논이 그대는 어찌해서 너희 그럴 수 있는 거. 그 시가지에 살고 수레가 막 다니는데도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한다 이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니까 기가 찬 답이 나오죠. 힘은 지자편이라 마음이 머니 깡인철로 한가지더라. 즉 이 몸은 이 현실 속에 시끄러운 속세에 있지만 마음은 그 속을 벗어나 있는 거라. 그래서 저 소리가 하나도 내게는 안 들린다는 이야기요. 이건 정말 가히 도인의 경지라. 그러니까 이건 그 노장 사상 불교에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노장에 이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물에 가도 물에 젖지 않고 불에 가도 불에 타지 않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인이에요, 신인. 응? 그러니까 심은 지자편이다. 자, 내가 조용한 데 있고 싶어서 천천만첩 산중에 있어 본들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것도 편치 않네. 내 마음이 조용하면 전쟁터에서도 한가로워. 제가 옛날 군대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국방의 의무를 했어. 그래 한쪽 주머니에는 건강경 오가해 요만하게 책을 싸렸어. 만들었어. 해남사에서 나오는 책을 잘라버리고 실을 꿰매서요. 이렇게 이쪽에는 주역도 조그만한 책이 있어요. 훈련 가다 보면 겁나는 게 없대. 아무 골치 안 아파. 총알 날라와라. 쏴라 쏴라. 또 뭐 보초 같은 거 쓰잖아. 그럴 때 슬쩍 기쪽 보고 탁 청주를 딱 보고 응무소주 이전기 탁 집어넣고 뭔 소리가 나요. 거야. 그리고 뭐 아무것도 그냥 군대가 무슨 이런 군대가 있는지 뭐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지. 근데 어느 날 내가 산에 공부하러 왔을 때 절에 가보니까 그 울고 있는 여자도 봤고 정신이 오락하는 여자도 봤어. 그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도 마음이 안 편다는 기라. 그 공부라고 하는 게 내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연맹이 공부가 이럴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솔묵고 밖에 전원생활하고 그거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지가 아닌 걸 내가 알지. 그래서 청고의 시인들이 도연맹을 그렇게 흠모할 거예요. 조선 말기까지. 자, 이보세요. 최국 동리학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가 유연히 갠 남산이 아득히 남산을 바라보네. 응? 그래
근데 남산을 바라보니 산기운, 산기 일석가라. 산기운은 해질녘의 아름다우니, 해가 저녁이 됐다면 해질녘의 아름다운데 비종 상여하니라. 나르는 새는 서로 더불어 함께 짹짹짹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더라. 됐죠? 자, 여기 이제 한 소리 나옵니다. 차중유진이 하니 이 가운데 참다운 뜻이 있으니 뭐냐? 욕변이 망이니라. 이 산기가 산기운이 해질 때 아름답고 또 그때 새는 막 이게 다 날아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야. 근데 이 자연 벌어지는 이 자연 현상 속에 이게 도가 드러남이라. 이 속에 참된 뜻이 있는데 욕변이 망하니라. 그것을 말로 다 배변하고자 하나 이미 말을 잊었다.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 말을 붙이면 다 헛소리가 되는 거라. 이 도의 소식을 말로 끄집어내면 그때부터 헛소리가 되는 기다. 그럼 어떻게 돼? 인이 불발이라. 팔을 땡기기만 하고 놓지를 않아야 돼. 이빨 채우고 내뱉으면 틀려. 개구적 차비라. 입을 열면 곧바로 틀린다 이 말이요. 동념적 괴라. 한 생각 움직이면 곧 잊어진다. 도인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완전 도인이라. 그냥 뭐 시인인 아니 단 전원생활이라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무슨 내공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저 때는 뭐 이제 유진 이럴 때는 노장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거든. 그 노장 쪽으로 육아 플러스 노장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으로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참 시간이 아쉬워요. 이제 이번 강의를 거기까지 하고 우리 손 박사님 앞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